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소음이 여러분도 좀 들리시겠지만, 또 저희 아파트가 이 인테리어 공사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이 녹화 도중에 좀 소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금 45K 이상에서 좀 놀고 있는데, 그에 반면에 이 알트코인들은 또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총 차트를 보시게 되면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새해 1월 1일이 또 들어서면서 보시는 것처럼 긴 이 양봉이 나오면서 어제 이렇게 저항을 돌파를 하고 또 오늘 역시 그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면서 이 비트의 시총은 연일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의 반면에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좀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새해 첫날에는 이런 마찬가지로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며칠간의 하락 추세를 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, 그래서 어제 장 초반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고가, 그러니까는 8,200억 달러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, 그런데 결국엔 이 알트들은 좀 힘이 빠지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결국 어제 일봉은 음봉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다시 좀 그 하락분을 만회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,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미넌스를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트 도미가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알트의 상승기로 갔다면, 지금은 다시 이 비트가 힘을 내면서 그럼에도 이 비트가 좀 알트를 조금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그 장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비트 중심에 이 비트 흡성 대법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 뭐 계속 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이더리움도 함께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새해 마찬가지로 요 하락세를 뚫고 이렇게 올라서긴 했지만, 어제 일봉은 마찬가지로 좀 긴 이 윗꼬리를 좀 달면서 그래도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뀐 여기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현재 또 살짝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암호화폐 시장은 뭐 전체적인 알트가 좀 빠지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어쨌든 이 이더의 움직임이 알트의 향방을 좀 결정을 하는데 여전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오늘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하나의 좀 주요 변수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여져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러면 요것을 좀 보시게 되면, 제가 어제 이 미국의 선물 시장을 좀 캡처를 해가지고 공유를 했었는데, 보시면 시간이 지금 밤 10시 19분이니까 대략적으로 이 미 증시가 그러니까는 새해 첫날에 개장하기 1시간 정도 앞서서 이렇게 또 캡처를 했던 거예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다우, S&P 500, 나스닥 100 모두 이런 하락을 또 보였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%가 넘게 좀 하락을 해가지고 새해 첫날부터 하락을 하는 것이 좀 예사롭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, 그리고 또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것이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미국 1개월 채권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어제 한때 이 미국 1개월물 금리가 갑자기, 지금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6%거든요. 그러니까 갑자기 6%가 넘게 뛰었다가 다시 좀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런 이슈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금리가 확 튀어 올랐다가 다시 좀 제자리로 온 것인데, 근데 이 이유는 뭐 정확히는 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1개월물 미국 채권 금리가
좀 급등을 하다 제자리로 오는 이런 해프닝이 좀 발생을 했고,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자주 보는 2년물, 10년물도 최근의 하락세와는 반대로 상승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요 달러 지수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달러 지수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 어제 공유할 요 시간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0.65% 정도 상승을 했는데, 그런데 그 이후로 조금 더 이 달러 지수는 상승을 해가지고 요걸 보시는 것처럼 이 봉 길이가 조금 길어지면서 그 상승률이 0.83%까지 또 상승을 보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요 미 증시의 주봉을 체크를 좀 해보니까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최근에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, 그런데 최근에 이 상승폭을 보시게 되면 점차 좀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나스닥도 함께 보시게 되면,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S&P 500은 양봉으로 끝났지만 이 나스닥은 9주 만에 이 주봉 기준으로 음봉으로 또 마감을 했어요. 8주 동안 상승을 하고 그 상승세에 지금 마침표를 찍은 건데,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이 미 증시가 음봉 마감을 한 것과 암호화폐 시장이 뭐 무슨 관계가 있느냐,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, 그런데 제가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저는 이 매크로적인 움직임을 좀 중요하게 보면서, 그래서 특히 이 자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S&P 500과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함께 바라보고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, 이때 영상 제목을 보시면 모두가 지금 ETF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미 증시, 특히 이 S&P 500의 흐름을 말씀드렸던 것인데,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, 요것이 이제 S&P 500이고 요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, 그 서로의 이 진폭은 다를 수는 있어도 보시는 것처럼 눌리는 시기, 그 시기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한 3월 정도 됐고, 이 비트코인도 3월, 그러다 비슷하게 또 5월에 이렇게 눌렸다가 또 최근에 10월 달에 이렇게 요 눌리는 시기는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흘렀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ETF에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. 그런데 어제 이 미 증시는 이제 이 새해 첫날에 개시를 했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 기술주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좀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걸 좀 보시게 되면, 그래도 그나마 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.07%의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, S&P 500은 0.57%의 하락, 나스닥은 마이너스 1.63%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유독 약세를 좀 보였고, 그리고 이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도 어제 하루 만에 6%가 또 넘게 올라가지고 여전히 그 값은 13포인트대로 그 평균 값인 20에 아직 그 괴리가 크긴 하지만 일단 하루의 변동폭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것이 좀 그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가장 우려되는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, 살짝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미 증시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마찬가지로 2달 넘게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 언제 조정이 시작이 돼도 이상하진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이 투심,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꺾이는 가운데 또 조만간에 아마 빠르면 다음 주까지 ETF가 지금 승인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 투심이 꺾이는 가운데 이 ETF 승인이 나오면서 시기적으로 뉴스의 파라라가 맞물리게 되는 시나리오를 살짝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것이 왜 우려되냐면,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 자산 시장은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, 그런데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조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 뉴스에 팔라는 이런 악재가 더해지게 되면 그 하락폭을
더 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미 증시가 조정을 겪으면서 여기에 ETF 승인이 맞물리게 되는 이것을 좀 우려되는 시나리오로 보는데, 그렇다면 이제 뭐 조정이 시작된다라는 거냐? 아마 여러분은 또 이것이 가장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이것을 좀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어디까지나 좀 시나리오일 뿐이고, 아직까지는 속단하긴 이르지만, 그러나 이번 주의 움직임은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면 그러면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, 이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, 근데 제가 보여드릴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, 이 톱니 대표가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중 한 명인데, 이분도 지금 올해를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1월의 첫 5거래일의 향배가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1월의 첫 5거래일이 한 해의 흐름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최근 몇 년간의 이 1월의 첫 5거래일이 과연 어떻게 또 흘렀었는지 그것을 함께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먼저 2023년을 보시게 되면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여기가 1월의 시작이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꽤 많은 상승을 보였던 해이기도 해요. 그런데 1월 첫 5거래일이 어떤 흐름이었느냐, 그것을 또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작년은 1월 3일이 그 첫 거래일이었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또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실제로 이 2023년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큰 상승세를 좀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새해 첫날에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5일간의 그 흐름이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2022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022년은 뭐 미 증시나 코인 시장이나 엄청난 또 하락을 겪었던 해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2022년의 새해 첫 증시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,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1월 3일에 개장을 했었는데 이때는 양봉으로 시작을 했지만, 그런데 결국엔 5일간의 흐름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2022년 한 해 동안은 이런 하락의 해가 됐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021년에 또 흐름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럼 새해 첫 5거래일이 어떻게 흘렀는지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이 첫 거래일이 비교적 긴 이 장대 음봉으로 하락이 되면서 무려 마이너스 1.4%나 하락을 했었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5일간의 움직임이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2021년도의 한 해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상승으로 또 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 2020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 2020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,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좀 폭락을 했었던 그 해이기도 합니다. 그럼 2023년에 첫 5거래일은 어떻게 흘렀는지 또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 1월 2일 첫 일봉은 이렇게 뭐 소폭이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그 이후로도 이런 또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, 그래도 이 하락을 진짜 다 만회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20년의 마지막을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제가 또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, 그래도 이 상당한 확률로 새해 첫 5거래일의 흐름이 전반적인 장세와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새해 첫날을 음봉으로 좀 시작을 하긴 했지만, 앞으로 5거래일, 그러니까는 이번 주의 흐름이 또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, 이 미 증시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
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좀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,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젯밤에 좀 이런 하락이 나와서 제가 아침에 이 소통방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나스닥이 1% 이상 빠지긴 했지만 다우는 플러스 마감, S&P 500도 큰 폭은 아니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런데 이 하루의 움직임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이 오를 때 또 미 증시가 떨어질 때도 많았고, 오히려 또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같을 수는 없지만,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방향성인데, 그 방향성이 어제 이 미 증시를 기점으로 변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이 비트와 이더의 21선은 아직은 여전히 지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기준을 잡고 가면 되는 것이고,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이 투자 성향이 또 같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자신이 이익을 놓치는 것보다 손실을 보는 것에 더 민감한 것 같다, 혹은 덜 먹더라도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라는 분들이 있으면,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민감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1초 만에 이렇게 그냥 휙 그린 거라서 요거의 진폭을 보기보다는 저는 지금 우리의 이 현 위치를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설사 찐 조정이 오든 아니면 약 조정이 오든 일단 우리의 현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찐 조정보다는 알트코인의 퀀텀 점프가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하고, 또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크긴 하지만, 설령 그 예상과 다르게 흘렀다 하더라도 쫄지 말고 어느 순간이든 이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내게 기회가 오는지만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은 특히 이 비트코인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, 그래도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볼 때 이번 주에 이 미 증시의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